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니까 일단 기본 터치했고,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솔로몬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투자 클라이언트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리테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홀세일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근데 홀세일 말 그대로 도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품에 직접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투자 기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근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인컴 테스트 또는 에셋 테스트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하시면 돼요. 뭐 센터링크가 또 항상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컴 테스트는 말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25만 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컴 테스트 통과되는데, 요거 또는 에셋이에요. 근데 제가 타주에 가보니까 에셋 테스트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드니 이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트 에셋은 자기 집까지 포함해가지고 2.5 이상이면 이 홀세일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저희 솔로몬스가 굉장히 홀세일 클라이언트 쪽에 특화나 이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품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홀세일 클라이언트에 저희는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홀세일 클라이언트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 등급에 대한 채권 투자를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퀴티, 그냥 간단하게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될 성 싶은 회사에 미리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게 뽑아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크레딧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요거는 주담보 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주택이나 프로퍼티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빌려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분들 정서에도 맞고 저희한테 제일 지금 파퓰러한 투자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드와 채권의 장단점을 잘 잡아서 확정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데, 한국에서는 ESL이라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거 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고가 났죠. 그죠? 최근에는 뭐더라? 그 처음 거는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만 안 되면 뭐 10%씩 드립니다. 연이율을. 근데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가지고 한 60% 한 손해를 봤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이 투자 상품엔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상품 에셋 클래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캐피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리파이닝하고 레코멘더블 한 걸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리고 저희의 수익들이 계속 온고잉이 돼요. 왜냐하면 투자 고객들이 버셔야 또 다른 투자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시리어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를 워스트 시나리오부터 먼저 점검하는 순서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홀세일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좀 자산가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을 전체에서 뭐 80%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절대 안 합니다. 대신에 프로퍼한 레버리지를 걸고, 그 다음에 프로텍션 잘 하신 다음에 어떤 큰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데 돈을 좀 여보고, 좋으면 좋고 또 손해나면 손절도 잘 하세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리스크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은 좀 적더라도 리즈너블하고 꾸준하게 나오는 인컴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들을 찾으시고 그 고민에서 저희가 계속 개발하는 게 그런 4가지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그래서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투자 등급의 채권 상품,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대출 상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노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허접한 친구들하고는 안 놉니다. 그래서 다 티어1 친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거기에서 상품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중에 엄선된 걸 보내드리고 모니터링 해드리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등급은 채권은 되게 간단해요. 예,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자가 상당히 올라갔다 앞으로 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확정 수익을 플러스 앞으로 이자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캐피탈 인컴까지 얻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서 채권 투자도 많이 하고들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 크레딧은 뭔가 하면, 자, 요거는 요렇게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상품. 급전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팔고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되는데 은행과 협상이 결렬됐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LBR이 충분하면 저희가 그 LBR을 우리 고객이 퍼스트 모기지를 잡고 필요한 돈을 짧게 빌려줘요. 6개월, 12개월 또는 18개월 정도 맥스인데 요렇게 빌려주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노트는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너무 좀 긴 듀레이션이 있으니까 채권과 주식의 어떤 중간의 부분에 장점들을 뽑을 수 없겠냐. 그래서 나온 상품인데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체크업을 하는데 거꾸로 이건 올라가면 얘네가 원금하고 이자 드릴게요.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개월에 처음에 체크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그림이 되나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퍼스트 쿼터, 세컨드 쿼터 근데 여기서 체크업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벌써 4.5%가 굳은 거죠. 4.5%는 난 받아냈는데 이 위로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유지되는 거죠. 유지되는데 다음 3개월에 여전히 100 밑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주겠죠. 근데 1년이 됐는데 100을 넘어서서 얘네가 초과 수익이 나와버리니까 자기네는 손실인 거죠. 왜냐하면 밑에 있어야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인슈런스를 걸어서 하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만두시죠. 이렇게 해서 10만 불 원금과 12개월치 9% 이미 확정돼서 10만 9천 불 받아가시고 또 다른 상품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얼리 리뎀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년에 9% 얻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좀 베리시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올라갔다고도 내려가고 막 이때는 40%도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간 거 상관없습니다. 40%에 해당돼서 나쁜 경우는 이 마지막 날만이에요. 예, 중간에 내려가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실제 아까 그걸 주식으로 갖고 계셨으면 이때 잠 못 자요. 예, 주식의 밸류가 이미 마이너스 40% 이상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고 회복하겠지 그러면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컨설팅도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40% 안 빠지고 뭐 좀 약세진 약세였지만 요 정도에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다 픽스드 쿠폰으로 이미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10만 불 플러스 2년에 9% 18,000불. 그러니까 11만 8,000불의 수익을 내고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워스트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래서 워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다 이제 캐시 쿠폰을 받았는데 읍스 마지막에 45%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10만 불에 45% 손실이 나니까 5만 5천 불밖에 못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워스트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18,000불은 이미 받았죠. 9% 두 번은. 그럼 다 합치면 73,000불이 되니까 실제 손실이 마이너스 27%인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갖고 계셨으면 이게 45% 빠져있다는 얘기거든요. 45% 대신에 마이너스 27%고 그 다음에 시간을 버실 수가 있어요. 이때 원하시면 이거를 그 4개 주식 현재가로 바꾸시고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주식이 망하는 주식인가요? 언젠가 회복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우량주를 가지고 걸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언제든지 나가실 수가 있어요. 2년이라고 해서 뭐 난 끝까지 물려있는 게 아니라 지금 10% 손실 났지만 난 되게 불안하다. 그럼 나오시면 돼요. 10% 손실 보고. 그러니까 충분히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픽스드 쿠폰 있고 어큐뮬레이팅 돈 모아서 하는데 이거는 초심자에겐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자는 더 주지만 마지막에 45 빠지면 쿠폰도 안 주고 원금도 다 날리고. 그러니까 투자 소득이 커지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를 깜깜이로 있다가 저희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보는 거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는데, 이렇게 모니터링 가능하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될성 싶은 회사를 개발해서 거기에 초기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모펀드도 등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나중에 100배를 먹더라도 이 실제 투자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등급부터 저희도 그 등급에 맞춰서 저희 투자자들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또 초기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좋아하는 것은 마지막에 거의 메이드 돼서 확실할 때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 좀 들어오시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 얘기할게요. 워렌 버핏이 두 가지 그 투자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잃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룰을 잃지 마라. 잊어먹지 마라. 예. 그러니까 결국에 잃지 말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는 그냥 뭐 차 사고 뭐 이런 리스크만 리스크가 아니에요. 투자에는 모두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팀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떤 투자 상품이 들어오면 저희의 생각은 좀 달라요.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망하지? 어떻게 하면 이 투자가 어그러지지? 그거부터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그 리스크 팩터들을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해서 빌드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투자가 실제 약간 히값을 내더라도 충분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힘이 있는데, 30% 벌 거야.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0% 되면 본인은 40%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30% 벌 거였는데 마이너스 10%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쉐어를 보고 싶겠습니까? 꼴도 보고 싶을지. 근데 실제는 좀 더 롱텀을 가지면 걔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인데, 단지 10%밖에 지금 빠진 게 아닌데, 그러면 기회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 분석은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진세 룰과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텍스, 그 다음에 패밀리 스트럭처, 그 다음에 슈퍼, 그 다음에 윌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에 따라서 어떤 세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셋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세금이 호주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심한 경우는 그 솔 트레이더로 80만 불을 버시는 분을 봤어요. 의사신데. 네, 그 얘기는 18만 불 넘어가면 60만 불에 30만 불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 물론 이제 30만 불 다 내진 않아요. 왜냐면 투자 부동산을 해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하긴 하는데, 저한테 뭐 계속 네거티브 기어링을 뭐 이거 자꾸 사라고 그래서 사긴 사는데 왜 아파트를 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건 잘못됐죠. 당연히 패밀리 트러스트와 이런 걸로 해서 자녀들과 나눠서 줄이셨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제 고객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다양한 세금 스트럭처 안에서 어떤 게 나에게 가장 맞느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처럼 세금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60세 이후에나 찾을 수 있는 슈퍼에 다 때려 열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의 일정의 포션도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믹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 중요하다. 그 다음에 텍스 세이빙 툴을 이용하셔라. 그 다음에 빠를수록 좋다.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투자가 되게 어렵죠. 근데 실제 투자의 대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지 공부가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채권을 아까 얘기처럼 그 홀세일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채권의 투자조차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ETF나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리테일 클라이언트도 채권에 익스포저가 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수익도 내실 수가 있고요. 근데 ETF라는 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서 모든 에셋 클래스를 다 투자가 가능하신 세상이 왔기 때문에 신경 쓰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내가 이 상품이 뭔지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죠.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투자는 망한다. 일단 그거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단기적이에요. 역후 바로 얼마를 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확한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좀 더 롱텀으로 보시면 충분히 어떤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 그러니까 요거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이 디버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웨스팩 25%,
ANZ 2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에세 클래스를 그렇게 나누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좀 다른 걸로 가져가시고 비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몰빵 당연히 패망이고요. 그래서 또 이걸 10개명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 안 하고 한참 있다가 공부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투자를 하면. 꼭 그 돈을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상태인데. 얘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바심 내지 마라. 꼭 기회가 옵니다. 예. 테슬라 놓친 거 같죠? 근데 최근에 지금 막 이렇게 막 반대매매 들어가서 꽤 매력적인 가격이 오고 있잖아요. 예, 저는 또 테슬라가 또 떨어지면 또 살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지만. 뭐 한 180불 굉장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가격대인데 그 정도 되면 또 사야죠. 그 다음에 살 이유가 자기한테 납득이 되면 사지 마세요. 친구가 사라고 그랬다고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는 거에 투자하시고, 절대 확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싸게 사면 아주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 앤드 타임이죠. 예. 여기서 타이밍은 단기 투자의 타이밍을 얘기하고, 타임은 롱텀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보유도 투자입니다. 꼭 어디 다 투자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 투자도 꽤 괜찮은 거고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골 세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골이 있어야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 가도 옆으로 삐뚤빼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골 자체도 왔다 갔다 하면 이리 가다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골 세팅과 확실한 스트래티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걱정 마셔라. 제가 있기 때문에. 예. 시드니 분들이 많이 안 웃네요. 예, 배가 고프셔서 그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미팅해서 좀 더 자세한 거 그리고 요 자세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파인드를 통해서 그분의 현재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을 분석하고 그분의 골이 뭔지 그게 리얼리스틱한 건지 언리얼리스틱한 건지 어저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뽑겠다. 요 내용이고요. 요렇게 해서 일단 1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1부 진행했고요.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